점점 먹는 약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심했다. 끊어보기로. ADHD 문주스. 스텔라를 10년 동안 복용한 제가 이번에 각성제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ADHD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약을 끊어보려고 좀 약을 끊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이 싫은 게 아니라 약을 내가 지금 끊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각성제가 필요시만 먹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두려워서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각성제를 처방해달라고 했는데 에드럴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불법인. 그래서 한 2주를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ADHD 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약물 치료 꼭 해야 돼라고 물어보면 좀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약을 통해서 제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아직도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약물 치료에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ADHD 약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몸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몸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항상 신체를 위협할 때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투쟁 또는 도피 반응 동안 아드레날린으로 알려진 에피네프린을 방출함으로써 중추신경계가 반응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신체적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심박, 혈압, 호흡수가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소화와 같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작용은 둔해지고 그 외에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관은 투제 또는 도피 기간 동안 사지나 팔과 다리에 최대한 많은 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소화관의 활동을 느리게 합니다. 팔, 다리에 많은 피가 공급되는 이유는 도망가거나 손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랑 ADHD 약물 치료랑 무슨 관련이 있어? ADHD 약은 크게 두 종류로 각성제와 비각성제 약물이 있죠. 각성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시키지만 비각성제는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각성제를 복용 시 합성 형태의 중추 신경흥분제를 몸에 공급해주면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ADHD가 약물 치료 시 제일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식욕 억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투쟁 또는 도피 반응 중에는 소화관에서 많은 자원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식욕이 감토되죠. 북미에서는 에드럴이 제일 흔하게 나가는 ADHD 약입니다. 에드럴의 주 성분은 암테타민, 텍스트로 암테타민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스 암테타민이라는 성분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필리폰 성분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공급하면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ADHD를 치료하는데 1차로 많이 나가는 약 콘서타는 메틸페니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메틸페니트는 축중신경계를 자극시켜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리탈린이 있습니다. 리탈린은 콘서타와 같은 성분인데요. 콘서타와 다른 점은 리탈린은 단시간에 집중력과 주의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대신에 짧게 유지되고요. 콘서타는 더 안정적이게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각성제를 드실 때는 그 약을 먹기 전후로 시간의 텀을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음식물이랑 같이 각성제가 섞여 들어가면 그 효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 이유는 이제 얼마나 그 각성제가 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약의 효력과 효능을 몸이 흡수하냐, 혈류로 이제 흡수를 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텐데 음식물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간다면 기를 잃고 그다음에 효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도 찾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성제를 드실 때는 시간의 텀을 주는, 그러니까 음식물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시간의 텀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C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거랑 각성제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비타민 C는 그 암페타민을 거의 이제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신장에서 필터링 돼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이제 같이 드시면 안 좋겠죠? 비각성제는 각성제와 달리 중추신경계를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각성제 약물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은 비각성제가 더 나은 옵션이겠죠? 스트라텔라는 항우울제의 일종입니다. 선택적으로 뇌 내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스트라텔라와 달리 인지력 향상 약물이라고 불려지는 비각성제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각성제와 각성제의 제일 큰 차이점은 비각성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매일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에 따라 4주에서 8주 동안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각성제는 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필요 시에만 먹어도 된다는 점이겠죠?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이러한 약물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넓은 범위의 ADHD 증상을 커버하기 위해 그렇게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제는 주의력과 실행체계뿐만 아니라 명확한 인지와 작업 기억 등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감정의 조절 장애를 다루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각성제를 추가함으로써 두 약물을 더 낮은 용량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조절 장애를 포함하여 ADHD의 복합적인 증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ADHD 디스코드에서 콘소타를 아침,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스텔라를 복용을 하신대요. 콘소타는 실행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면 스트라텔라는 이를 체계화, 조직화하는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의사쌤이 그랬대요. 저는 에드러를 지금 한 2주째 복용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에너지가 좀 많아서 방방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으면 좀 더 차분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능력은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로 좋아졌는데 문제는 충동성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에드러를 먹고 나서 보니 ADHD 약물 치료를 바로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도 저도 계속 복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ADHD 약을 먹으면 ADHD 내 문제점이 되는 이제 전두엽 치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장기 복용 시 전두엽의 실행 능력을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중단을 해도.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ADHD 약물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먹었던 어떤 약보다 연구 결과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먹는 사람들 중에서 한 80%는 이제 부작용 없이 ADHD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나머지 20%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실행 능력은 짱이에요. 각성제가. 하지만 충동성이 안 되고 좀 체계화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러셀 버클리 말처럼 두 개 다 낮은 용량으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저희 방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드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들어가면 각성제와 스텔라를 두 개 다 복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문의할 생각입니다. 약물을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어서 나쁜 게 아니고 약을 안 먹어서 나쁜 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최선을. 개인적으로 저는 요새 자존감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내도 몸이니까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먼저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를 개선을 하던 ADHD 약은 확실히 그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ADHD 여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ADHD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찾으면 그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중이고요. 아직도 ADHD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이런 자료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보를 찾아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ADHD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ADHD는 전체성입니다. ADHD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장점이 많은 ADHD라도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ADHD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방문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좀 올리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쇼츠는 올릴게요. 쇼츠는 이제 생각나면 올릴게요. 그럼 우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안녕.